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외투표가 버지니아의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됩니다. 볼티모어 키브리지 붕괴 사고 직전 사고 선박이 보낸 구조 신호를 받은 당국이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켜 대형 참사를 막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키브리지 붕괴로 볼티모어 항구가 폐쇄돼 주요 수출입과 공급망이 큰 차질을 빚으면서 연쇄 경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초강경 이민법 시행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코스트코가 회비를 내지 않은 비회원들의 스토어 이용을 강력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외투표가 앞으로 7일간 버지니아의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실시됩니다. 선거 첫날인 오늘 아침 일찍부터 조현동 주미대사 내외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등 앞으로 사전투표 등록을 마친 한인들의 열띤 투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제외투표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버지니아 애난데일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실시됩니다. 이날 아침 일찍 조현동 주미대사 내외는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 차려진 재외투표소에 참석하여 소중한 국민의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재외 동포로서 해외에 계시지만 또 주권자로서 또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재외 동포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진행위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온 투표자들이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하는 한 표가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의 시작이라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유권자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투표를 당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6일간의 투표 기간이 마치고 저희가 그 투표를 모아서 다음 날 저희가 그 항공 외교 횡단으로 편으로 저희가 4월 2일 날 한국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잘 보관을 해서 항공으로 잘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만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모든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메릴랜드 투표소는 다소 짧게 3일간 3월 29일 금요일부터 3월 31일 일요일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이미 해 마친 분들에 한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나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성명, 생년월일이 게재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국적확인 서류인 비자나 영주권 증명서 원본도 함께 지참해야 하지만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 없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하고 또 당일 직장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부터 투표장에 들른 유권자들은 직장 출근 전에 들렀다며 바쁜 와중에도 나라를 위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8년째 미국 거주 중인데 항상 투표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투표했습니다. 국민이 먼저 정당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신념을 실천하러 온 유권자도 있습니다. 민주시민이라면 투표를 해야 나라를 정말 민주주의 국가답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왔고요. 네, 투표를 통해서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목적과 이상은 조금씩 달라도 조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사전투표를 등록한 재외 동포들의 소중한 한 표를 잊지 않으시기 당부드립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볼티모어 키브리지 붕괴 사고에서 사고 선박의 메이데이 콜, 긴급 조난 구조 신고를 받고 당국이 즉각 붕괴 직전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킨 덕분에 대형 참사를 막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새벽 시간에 다리 보수 공사를 벌이던 건설회사 이민 노동자 6명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선박이 메이데이 콜로 다급한 조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를 신고받은 볼티모어 당국은 신속하게 출동해 다리 붕괴 직전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킨 신속한 행동으로 대형 참사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사고 선박이 긴급 조난 구조 신호를 보냈고 이를 받은 1차 긴급 대응팀이 즉각 출동해 키프리지의 4차선 차량 통행을 신속하게 셧다운시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며 이들은 그야말로 영웅들이라고 치하했습니다. 싱가포르 깃발을 달고 볼티모어 항구를 새벽 1시에 출항했던 달리오는 1시 24분쯤 갑자기 동력을 상실하고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키프리지 교각에 근접하자 달리호의 선원들은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쳤습니다. 볼티모어 1차 긴급 대응팀은 누군가 C-13 배치를 외쳐 현장에 즉각 출동했습니다. 사고 선박이 교각을 들이받아 키프리지가 무너져 내린 시간은 새벽 1시 28분이었는데 바로 직전에 현장에 출동한 1차 긴급 대응팀은 키프리지의 4차선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볼티모어 키프리지는 하루에 3만 대나 차량이 통행하는 메이저 교량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새벽 시간일지라도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지 않았더라면 상상하기도 싫은 대형 참사가 됐을 수도 있었던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다리 위에서 도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한 건설 회사의 근로자 8명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8명 중에서 2명은 즉각 구조됐고 그중 1명은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으나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6명은 실종 상태로 분류됐으나 차갑고도 탁한 물속에서 생존한 가능성은 희박해 목숨을 잃은 추정 사망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종자 6명은 과테말라 출신 2명,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출신 등 이민 노동자들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싱가포르에 등록된 화물선 달리호는 대형 컨테이너에 물건들을 가득 싣고 26일 새벽 1시 볼티모어 항구를 출항해 27일간의 항해를 거쳐 스리랑카 콜롬보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출항한 지 30분도 채 안 돼 갑자기 전력과 동력을 잃고 통제불능 상태에서 교각을 들이받는 바람에 키프리지의 대부분을 붕괴시키는 대형 사건을 초래했습니다. 볼티모어 키프리지의 붕괴로 695번 벨트웨이 고속도로의 쌍방향 통행이 전면 중지됐고 볼티모어 항구의 선적도 일시 중단돼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볼티모어 키브리지의 붕괴로 볼티모어 항구가 폐쇄됨에 따라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수출입과 공급망이 큰 차질을 빚어 연쇄적인 경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항구는 미국에서 17번째로 큰 항구인데요. 2023년 한 해 59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고 22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등 810억 달러어치의 교육을 담당하고 1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상당 기간 공급망 차질, 경제 손실, 물가 까지 흔들리는 등 연쇄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화물선의 교각을 들이받쳐 무너져 내린 볼티모어 키브리지의 붕괴 사고로 볼티모어 항구마저 폐쇄되며 연쇄 도미노 경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볼티모어 키브리지가 붕괴되면서 볼티모어 항구에는 트럭의 접근은 가능하지만 선박들의 운행은 중단돼 있습니다. 볼티모어 항구는 미국 내 10대 항구는 아니지만 17번째로 큰 중국 규모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규모이지만 미국이 서부 항구들을 중국 교육에 집중시키는 대신에 동부 지역 항구들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우방국들과의 교육의 중심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항구에서 2023년 한 해 수입품으로 590억 달러어치를 수출품으로 220억 달러어치를 다뤄 이를 합하면 810억 달러, 5,230만 톤의 교역량, 물동량을 처리했고 1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볼티모어 항구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교육에서는 단연 탑 클래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볼티모어 항구를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들은 270억 달러어치를 수입했고 80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건설 기계류는 수입 90억 달러, 수출 20억 달러를 기록했고 전자제품과 전자기계류는 수입과 수출이 각 10억 달러어치를 볼티모어 항구를 통해 교육했습니다.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은 60억 달러어치나 수출했고 철강, 화학, 목재 등은 10억 달러씩 수출입을 기록했습니다.
볼티모어 항구의 폐쇄로 이곳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려던 선박들이 인근의 필라델피아, 노폭 등 다른 항구로 항로를 바꾸기 위해 선적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많은 품목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들, 벌크 수송, 볼티모어 이외에도 여러 곳을 들르게 돼 있던 경유지 항구의 하역과 선적 등이 연쇄적으로 꼬이고 있습니다. 심해지거나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다시 차질이 빚어지고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차질로 가격 상승, 전체 물가까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볼티모어 항구가 폐쇄돼서도 동부 지역에는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노폭 등 수많은 항구들이 있어 심각한 공급망의 차질에 따른 가격 급등, 물가 흔들과 같은 연쇄 도미노 경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티모어 키브리지를 다시 세우고 볼티모어 항구의 문을 다시 여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볼티모어시와 메릴랜드 경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물론 어느 한 곳, 어느 한 부분에서 헝클어질 경우 공급난의 심각한 차질로 물가 급등을 다시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불법 입국자들을 체포, 구금, 추방까지 하려는 텍사스 주당국의 초강경 이민법 시행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2대1의 엇갈린 결정으로 텍사스의 초강경 이민법의 시행을 계속 중지시키고 4월 3일부터 본안 심리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텍사스주의 초강경 이민법이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 의해서도 일단 시행 중지됐습니다. 뉴올리언스 소재 연방 제5항소법원인 3인 재판부는 26일 늦게 2대1로 엇갈린 결정으로 텍사스주의 초강경 이민법인 SB4의 시행을 계속 중지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5항소법원은 4월 3일부터 텍사스 이민법의 위법이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공지하고 심리기간 중에는 법 시행을 계속 중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텍사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텍사스 이민법 SB4가 연방 고유의 이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시행 중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텍사스 연방지법에선 특히 텍사스 이민법은 전국적인 논란을 샀다가 2012년 연방대법원에서 부분 파기 판결을 받아 무산됐던 애리조나 이민법보다 더 심각하게 연방 이민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텍사스의 초강경 이민법 SB4는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 의해서도 시행이 중지됐으며 본안 심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연방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양쪽 중 한쪽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게 분명해 최고의 법원으로 올라가 최종 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주의 초강경 이민법 SB4는 미국,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불법 입국자들을 텍사스 주당국이 체포, 구금, 수감할 수 있고 주 법원 판사는 추방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단속권은 연방 고유의 권한이라며 텍사스 주법은 연방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연방이민법과 연방헌법 위반이라며 본안에서의 승리로 완전 시행 중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에서는 합법 이민을 받아들이고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모든 권한은 오로지 연방당국이 갖고 있으며 텍사스 등 주당국은 연방정부와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대리 단속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텍사스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들의 수가 엄청나자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초강경 이민 단속을 강행해 왔으며 리오그란데 지역으로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들을 민주당 지도자들이 이끄는 덴버, 워싱턴 DC, 시카고, 뉴욕시 등지로 버스나 항공편으로 데려다 놓는 조치로 불법 이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이민 문제를 떠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코스트코가 회비를 내지 않은 비회원들의 스토어 이용을 강력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코스트코는 회원 카드를 여럿이 공유하는 비회원들을 단속하는 데 이어 비회원이면서도 식당에서 값싸게 핫도그나 피자를 사 먹는 경우도 막기로 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들의 상당수는 매주에 한두 번씩 코스트코를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량으로만 파는 게 흠이지만 어느 곳보다 다양한 물품들을 도매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코스트코가 연간 회비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보려는 얌체족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코스트코는 4월 8일부터 비회원의 매장 내 푸드코트 이용을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스트코는 매장 내 푸드코트에서 음식을 살 때 반드시 회원카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의 푸드코트에선 1달러 50센트만 내면 소시지가 들어있는 핫도그에다가 탄산음료까지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풍성하고 맛 좋기로 소문난 피자 등도 많이 사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회비를 내지 않고도 매장 내에 들어와 저렴하고 괜찮은 코스트코 푸드코트를 이용하고 있어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코스트코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코스트코는 매장에 입장할 때 회원 카드를 스캔하도록 의무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회원 한 명이 다른 사람과 멤버십 카드를 공유하는 일을 막기 위한 시도입니다.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일반 회원의 경우 1년에 60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1년 중에 본인이 구입한 상품 대금에서 2%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캐시백을 받으려면 고급 회원비로 1년에 120달러를 내야 합니다. 코스트코가 멤버십 공유에 이어 비회원의 식단가 이용까지 막으려고 나선 이유는 회비 수익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2023년 한 해 멤버십 회비로 46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코스트코가 올린 2023년 한 해 수익에서 무려 7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트코는 상품을 할인가로 많이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회비를 받아 수익을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코스트코의 단속은 비회원들의 이용을 막으려는 것이 주목표가 아니라 비회원들을 적발해 회원 가입과 회비 납부를 통해 회비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